안녕하세요. 철도노조 파업 11일째를 맞아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 대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권경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코레일과 노조의 입장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을 두고 노조 측은 민영화의 단초라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과 정부 측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철도 민영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 말 국토해양부가 코레일 독점 체제인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줘서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 노조 측은 국가 소유의 철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철도 민영화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후 정치권으로 이슈가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년여 가까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죠? 예, 지난 1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 자회사를 뒤둬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독일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새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 방안대로라면 코레일의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민영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에 코레일 지분 41%와 나머지 공적 자금을 포함하고 민간의 지분 매각 금지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조 측은 정관은 고치면 그만이고 매각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자회사를 분리 운영하려는 거죠? 네, 정부와 코레일은 자회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오랜 독점 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 정비, 시설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 대상이 없어 경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네, 인건비 문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막대한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000억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 경영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레일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총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도한 인건비가 매년 발생하는 코레일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방만 경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영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네, 방만 경영을 시정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 사실 인건비를 낮추거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체계를 세운다는 등 다른 방안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용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고도 총 12조 원에 이르고 이자 비용만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서발 KTX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인건비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총 매출액의 50%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네, 이 인건비 문제는 노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직무 분석에서 코레일은 정원 초과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해고하지 않고 정년 퇴직자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속 연수가 오래돼 연봉이 높은 직원들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경쟁체제가 도입이 된다면 적자가 흑자로는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에서는 회계 분리 및 인원 구조 조정과 신규 수요 창출 등으로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 시 추가 인력 고용 없이 수서발 KTX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자회사로 분리하면 수백 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고 운영 설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몇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운동사업 면허 발급 예정일이 20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철도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소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1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